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고 저는 그냥 평생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다 같이 밥 먹고 막 하고 저는 잘 맞추니까 제 마음을 진짜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실제로 미자 씨가 다른 사람한테 좀 지나치게 맞춰주는 편이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건 뭐 5년씩 일해서 계속 매일 보는 사이던 뭐 먹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 먹고 싶은 메뉴 한 번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느글느글한데 뭐 어떤 사람이 파스타 먹으러 가자 좋아 하고 가서 있다가 끝나고 혼자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상대들이 뭐 야 해외여행 같이 가자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나 조금 바빠서 그럼 너 스케줄에 맞출게 어떻게든 맞출게 하면 더 이상은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결국 그래서 해외도 막 일주일씩 갔었고 계속 집에 가는 상상만 하고 너무 괴로운데 사람들은 정말 너는 착한 사람이다. 너는 너무 성격 좋고 뭐 평화주의자다. 항상 그렇게 좀 갈등이 있으면 못 견뎌요. 누가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표정이 변한 것 같다. 그거에 막 며칠 밤을 못 자고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전 너무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가 자기가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 얘가 개그맨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시절을 겪은 거야. 개그를 계속 했던 친구들하고 얘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왕따를 너무 심하게 정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떻게 얘가 이걸 감당을 하나 막 그런 에피소드들도 너무 그러고서 막 거기서 중간에 막 못 견뎌갖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한 2, 3년을 죽은 아이처럼 정말 그 암흑 그런 시절을 얘가 살았어요. 저는 오히려 홀가분할 줄 알았거든요. 더 이상은 미련도 없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돼서 한 3년 정도는 아예 그냥 그 누구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그냥 아예 거실에도 안 나가 있었으니까요. 샤워하러 화장실 들어가면 그 줄이 다 목매는 줄로 보이고 뭐 방에서 넥타이 같은 거 감아놓고 죽으려고 하고 정말 너무 극에 달했을 때 아빠한테 제가 나 죽여달라고 막 칼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미쳐서 날뛰면서 나 죽이라고 제발 나 죽이라고 막 했던 그게 아직도 생생한데 상당히 힘든 그리고 꽤 증상이 분명한 우울 상태라고 저는 봐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미자 씨는 뭐가 제일 괴로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까? 대인관계 맞아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또 K사 성우셨는데 백으로 왔다 소문이 또 막 났어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빠는 나 개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관심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 지금 그랬다는 증거 있어? 나는 우리 부모님 걸고도 그런 적이 없어. 정말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해요. 그냥 나만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지. 뭐 굳이 말을 해서 그 친구가 또 와서 싸움이 나고 일이 그럴 에너지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뭐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미안해 하면 넘어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고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상은 많이 해요. 눈 감고 막 집어 던지고 부수고 막 그 나를 괴롭힌 사람을 막 진짜 막 소파로 다 던지고 깨 부시고 코피 상상만 진짜 많이 해요. 너무 괴롭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상상 속으로 500번씩 죽였어요. 근데 한마디를 못해. 그랬군요. 네. 네. 그런 일이 뒤에 만났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언니랑 굉장히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거든요. 언니가 솔직히 말하면 연락도 잘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언니 왜 연락을 잘 안 해? 그랬더니 미안하대요. 뭐가? 그냥 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언니가 좋아서 언니를 만나는 건데 왜 내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해? 왜 자꾸 언니는 사과만 해? 사과하지 마. 그리고 만나면은 너무 즐거운데 사실은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연락은 안 와도 언니 보자고 하면은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언니가 사람 만나는 거를 이렇게 극도로 힘들어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끄집어내고 우리 집에 불러냈나? 아니요, 저는 나래가 저한테 은인이에요. 제가 정말 그 3년을 아예 사람한테 연을 다 끊고 그 3년 후에 어떻게 공연을 잠깐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3년 만에 세상 밖에 나가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막 구석에 떨고 있고, 그런데 나래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줬어요. 그리고 언니 나오라고, 혼자 있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 오면 인사시키고. 저는 그냥 다 무서웠거든요. 그냥 저를 싫어하는 몇몇이 나래한테 저를 안 좋게 얘기했대요. 근데 나래가 그랬대요. 난 내가 본 것만 믿는다고. 근데 우리 언니 내가 공연하면서 나 지금 쭉 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난 내가 본 것만 믿으니까 나한테 안 좋게 얘기하지 마. 근데 그 얘기가 네. 처음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우울증 긴 시간을 나온 게 나래 덕분이 정말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마음 안에 꽉 담고 있으면서 생겼던 우울증을 결국 또 나래라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애정으로 미자 씨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네요. 네,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네. 나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네. 참 좋을 텐데. 우리 그림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명문대로 나온 걸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네. 들어가기 어려운. 네. 그 그림은 또 이렇게 제쳐두고 또 개그맨이 되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게 좀 저는 궁금해요. 네. 제가 그림 그릴 때 그 옆에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하러 항상 그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은 같이 얘기하면은 되게 재밌다고 막 끽끽대고 하다가 이제 고민 해결도 되고, 뭐 부모님 사이 안 좋거나 뭐 남자친구랑 사이 안 좋거나 하는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 같이 울다가 같이 얘기하다가 하면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게 고맙다 이런 편지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나중에 막 그게 좀 약간 유명해진 거예요, 토크쇼처럼. 그래서 내 이름을 건 토크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토크쇼나 그런 걸 진행하려면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정말 엉덩이에 진물 나고 머리 다 빠지고 그다음에 생리를 몇 년 안 했어요. 그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이나 준비하셨어요? 6년 넘게 했는데 1차도 안 되는 거예요. 1차 서류도 안 되고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좀 지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언론고시 카페에 희극 연기자 모집 크크크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번쩍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엄청 밝고 까불이었는데 그때 개그맨 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친척들도 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미자 씨가 한번 곰곰이 본인을 한 발 물러서서 한번 잘 봐보세요. 네. 정말 하고 싶으셨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칭찬받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잘한다, 너 와 최고다, 1등이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남의 평가에 예민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자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탁 말을 하면 그게 곧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너랑 말해서 나 되게 좋았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를 진행해야 되나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다. 너 되게 어떨 때 웃겨.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또 다시 개그맨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거는 맞아요. 200% 열심히 사신 건 맞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바람직해 라는 거를 잘 따르는, 지나치게 순응하는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개그 생활 할 때도 뭐 선배들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시킬 때가 많아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밥을 뭐 7분 안에 먹고 와 이런 거 시켜도 애들은 먹고 늦으면 혼나는데 저는
안 먹든지 삼각김밥 사서 그거 문 앞에서 먹고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미움받잖아요. 그 같은 그렇죠. 동기들 사이에서는.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꼭 부모님이라기보다 선생님이라든지 네네. 선배라든지 어떤 이제 권위적인 네, 얘기를 네. 딱 했을 때 이건 이래 딱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거에 완전 복종하는 건 네. 있었네요. 이게 우리 흔히들 착한 아이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굿보이, 굿걸 신드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약간 권위적인 대상이나 또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어른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느끼는 반대 의견이라든가 부정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누르고 네. 그냥 지나치게 따르고 순종하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자 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그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그런 면이 조금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초급, 중급, 고급으로 치면 중급까지는 매우 잘해요. 네. 뭘 시켜도. 네. 운동을 시켜도 중급 정도까지는 잘해내 재능이 있고 다재다능하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그것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고 본인이 정말로 가야 될 그런 하고 싶은 방향이라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와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되게 주변에서 잘한다는 재능에 대한 칭찬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럼 언제나 뭘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일사천리로 가다가 탁 한계에 부딪혀요. 네. 이런 일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자 씨가 편안한 사람하고 만났을 때 위트 있게 얘기하는 거와 그걸 업으로 삼는 거는 본인의 길이 아니었을 텐데 네. 아주 많은 고민이 없이 그냥 주변에서 오 이런 재능이 있어 저런 재능이 있어 했을 때 길을 정해버리면 네.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이든 옆에 있는 타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결과든 관계든 네. 완벽주의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본인이 세웠던 기준만큼 완벽하게 도달을 못하면 네. 0인 거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 노력을 80만큼 했으면 100까지 못 가도 80인 건데 100에 도달을 못하면 미자 씨는 0이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80만큼 노력했지 이런 자긍심을 느끼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결국 남는 거는 난 아무것도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는 네. 거 같고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나운서는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식도 많이 늘었을 거고 발성하는 것도 많이 배웠을 거고 미자가 됐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 나래 같은 절친도 있고 유튜브도 잘 그럼 네 너튜브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근데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도 완벽해야 되지만 어쩌면 상대방도 완벽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친구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막 저를 안 좋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리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냥 거기 뭐 예를 들어 그 저랑 친했던 친구가 몇 명 있어도 가서 너도 이 얘기 들었어? 나 아니야. 이렇게 할 그것도 없고 그냥 전체를 다 안 봐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근데 같아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 제가 완벽주의 그 기준을 들이대서 그럴까요, 선생님? 약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네. 미자 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경계나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미자 씨를 너무 괴롭혔어요. 네. 그야말로 막 괴롭혔어. 네. 그럼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완벽한 기준을 상대한테 적용하면 너무 괴롭힌 사람이 아닌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마저도 같은 동급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은 적극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완벽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그 사람마저도 막 소름이 돋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에서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식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건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꼭 그런 게 아닌 인간이 약한 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네. 한 번쯤 조금 이렇게 바라봐 보면 그게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미자 씨 자신한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